그 6단원은요 그런 거죠. 그 직선과 원의 벡터 방정식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죠. x1, y1 그죠? x2, y2 최소한 두 점은 줘야 한 직선으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y-y1의 x 증가량 x2-x1분의 y2-y1의 x-x1 이렇게 구했던 거 맞죠? 그래서 뭐 y는 뭐 mx 플러스 n 꼴이다 뭐 이렇게 정의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거야.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했을 때 알아야 했던 게 뭐 서로 다른 두 점 뭐 이던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주는 이유가 결국에 뭘 필요하냐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얘가 m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벡터 방정식도 뭐 새로운 수학이 아니니까 이거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전혀 뭐 정말 새로운 방정식이라서 뭐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다른 기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뭐 좀 달리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좌표 평면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그죠? 우리는 그냥 x, y로 나타내는 애도 있고 그죠? 이 점을 그냥 우리는 x, y라고 나타낼 거야 라는 애도 있고 아니면 r세타로 나타낼 거야 라는 방법도 있죠.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한들 이 점의 위치가 바뀌어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x랑 y를 r세타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잖아요. 그죠? r 사인 세타, 뭐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거 아니에요. x, y가 결국에는 똑같은 걸 그냥 형식을 다르게 나타냈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벡터도요. 그 기존에 있던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뭐 아예 없던 새로운 걸 나타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 거지 뭐 벡터는 그럼 3차원에서 하는 거야? 3차원에서 할 수 있어. 더 편해. 그래서 벡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뭐 여튼 목적은 그거야. 차원을 늘리는데 벡터가 굉장히 유리해. 너네 3차원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상상이 돼요? 안 되시죠? 머릿속에 없죠?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머릿속에 없잖아. 근데 벡터로 표현하잖아요? 벡터로 표현하면 벡터는 3차원 공간이 방향이요. 1, 2, 뭐 1, 2, 3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0,0에서 뭐 원점을 지나고 방향이 1, 2, 3인 직선이 바로 생각나죠. 벡터로 생각하면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점 A를 지나고 뭐 할 거야? D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 얘 뭐 준 거야? 한 점 주고 기울기 준 거야. 한 점 주고 기울기 준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점 A와 직선 위의 점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A와 P라 하는 거죠. P라 하면 그 P 벡터는요 A를 지나요. A를 지나니까 그냥 A 벡터로 보내는 것 뿐이죠. 이렇게 여기서 1로 가요. 보냈죠? 여기서 D 방향으로 늘려. 그래서 뭐 이게 D 방향이었어. D 방향으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늘려. 이렇게. 그럼 직선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A점 지나면서 D와 방향이 같은 평행한 D 기울기를 갖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럼 A 지나야 되니까 A를 일단 보내. A를 보내면 A에서 시작하죠. 여기서 어디로 뻗어나가요? 그냥 D배를 그냥 적당히 해줘버려. 그러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로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도 뭘 준 거예요? 한 점과 방향인 기울기를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이거 너무 벡터가 많아. 너무 벡터로만 표현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 y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있죠. 두 번째 A 점이라는 게 x, y, x1, y1이고요. 방향 벡터 D가 L, M인 거죠. 그러면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L에 x-x1 M에 y-y1인데 L도 0 아니고 M도 0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잘 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뭐냐면 얘를 이렇게 곱해줘서 하면 어떤 식으로 벌어져요? L분의 M의 x-x1은 y-y1 형태로 나오죠. 이거 저기 있는 얘가 M이었잖아요. 이게 기울기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바로 뭐예요? 기울기죠. 방향이 L, M이면 여기 L, M이야. X 증가량 L, Y 증가량 M이잖아요. 그럼 L분의 M이 기울기 맞죠? 그래서 X1, Y1 지나고 기울기가 L분의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방향 벡터. 맞죠?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어? 벡터로도 해석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 2개짜리가 된 거고요. 3개짜리는 굉장히 쉬워요. 3개짜리 식이 머릿속에 없잖아요. 머릿속에 없는 이유가 뭐야? 머릿속에 우리가 3차원 직선의 방정식이 없는 이유가 뭐야? 차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거야. 그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2차원 곡선, 우리 2차원식에서만 맨날 하다 보니까 3차원에서는 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식에서 끝난 겁니다. 자, 봐봐요.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3차원에서는 그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 벡터. 삼차원 방향 벡터는요. L, M, N 이렇게 잡히겠죠. X축으로 L만큼, Y축으로 M만큼, Z축으로 M만큼 가는 형태로 기울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거와 평행하고 지나는 점이 x1, y1, z1 지날 거 아니에요?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L분의 x-x1은 n분의 y-y1은 n분의 z-z1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3차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왔어. 넌 어떻게 풀어요? 는 K라고 놓고 푼 기억 없어요? 처음 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긴 한데 이런 거 나오면 는 K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x-x1은 lk, y1-y1은 mk, 뭐 z-z1은 뭐 nk다 해가지고 쭉 다 더해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뭐 x1, y1, z1 이거 구해가지고 했었던 게 있거든요. 뭐 그거의 뭐 수학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너네 못 봤잖아요. 못 본 이유가 이거 는 K라고 놓고 쓰는 그거라고요. 그거의 기하학적 의미를 너네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이게 뭐죠?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3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냥 공간 하나만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아, X방향으로는 X1 지나면서 L방향으로 가는 애야. Y방향으로는 Y1 지나면서 N방향으로 가는 애야. Z축에는 Z1 지나면서 N방향으로 가는 애야. 그게 바로 하나의 직선이야. 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그 2차 방정식 처음에 이거 우리 이미 할 줄 아는데 이걸로 한다고 했죠. 왜 한다고 했어요? 차원 늘리는데 유용해서. 유용하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유용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겠어요? 뭐 2점 주면서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아니면 뭐 법선의 방정식 구해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죠? 법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미 내적해서 0 만드는 걸 알고 있잖아요. 90도면.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주구장창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나오거든요. 원의 방정식 할 때 뭘 알아야 돼요? 중심, 센터 알아야 되고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센터랑 뭐 알아야 되죠. 우리 이미 원의 방정식 잘 구할 줄 알잖아요. 중심이 x1, y1이고 반지름이 r이네.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x-x1의 제곱 y-y1의 제곱은 r제곱. 이게 다잖아. 그쵸? 그죠? 근데 얘도 뭐 이용해서 할 거라고? 벡터 이용해서 할 거라고. 이미 할 줄 아는 거 벡터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내가 뭐라 그랬어? 차원 확장할 때 유용하다고. 그러면 이거 배우고 나서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구의 방정식을 하겠죠. 너네 구의 방정식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 구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있어? 없죠.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회전체 적분이 떠오르죠. 이미 배우셨잖아요.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원들의 합으로 배우잖아요. 구분구적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구의 방정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벡터 방정식으로 확장하면 구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 구하고 나면 그 구에서 이제부터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입체 있죠. 그러니까 뭐 울퉁불퉁하게 생긴 입체. 뭐 지구 같은 거. 지구가 멀리서 보면 구지만 실제로는 구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맥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 점마다 포인트를 찍어서 그 휘어진 정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점마다 포인트를 찍어서 일단 구의 방정식을 알아야 뭐 그 다음에 구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찍어가지고 올록볼록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중심을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 위의 점을 P라고 하죠. 원 위의 점을 P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C고 이게 이렇게 P들이 찍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P들이 쭉 찍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P 벡터에서 C 벡터를 빼면 이게 R이다 가 원의 방정식이에요. 어디 있는 P더라도 P에서 C를 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P에서 C로 가란 이야기잖아요. 얘를 뭐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빠르실까요? OP-OC로 쓰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이거 뭐예요? CP. 그죠? 이거 CP잖아, 이거. CP잖아. CP가 R이야. 그냥 그대로. 이런 모든 P들의 모임이야.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C와 P-C를 내적하면 R제곱이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원의 벡터 방정식이 나오고요.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3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건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는 건요. 대학 가서 고생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이것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안 나와요. 그냥 3차원으로 간다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7단원이 이제 공간 도형으로 가면서 삼수선 정리, 그리고 뭐 8단원이 정사형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엔 차원 확장을 위한 발판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